거짓말로라도 저는 여기가 제 평생 직장입니다. 저는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라고 하는 사람과 저는 5년 정도 여기서 일하다가 제 사업을 위해 나갈 겁니다. 하지만 성장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도 인생의 진리를 찾아서 한 수 배우러 한번 가볼 텐데요. 이병남 선생님을 찾아가 볼 겁니다. 근데 지금 비가 지금 좀 올락말락 하네요. 졸업을 하면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죠. 그 당시 그러면 금성에 취직하신 거예요? 배우 실업 1977년에 이병남 선생님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그리고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노사관계와 인사에 관해서 가르치시다가 1995년도에 LG그룹 임원으로 오시면서 21년 동안 인사 쪽 업무를 맡으셨습니다.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인사팀장으로 재직하실 당시에 LG 내에 여성 관리직을 최초로 좀 도입을 주장하셨고 우리 인사팀에 지금 주LG라고 그러죠. 거기 가서 이제 인사팀장을 하는데 중간 관리자들이 다 이제 남자들이고 대졸 신입사원들의 여성들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었거든. 그룹 전체 인사 업무를 하는 인사팀에 여성이 없다는 게는 이거는 좀 이상하다. 여성을 뽑자. 전통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던 것이 LG HR 컨퍼런스라고 매년 1000여 명 모여서 그 친구들에 딱 들어오고 아주 잘해요. 그러니까. 당당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인터뷰를 했지. 불러서 인사팀 최초의 여성 멤버가 된 것이 거기서 임원이 됐지. 제가 좀 놀랐던 건 2002년이면 사실은 그렇게 옛날은 아니잖아요. 여성 관리자가 뭐 없었다 이게 막 저는 막 70, 80년대 얘기일 줄 알았는데 그때까지도 그랬다는 게 일단 저는 좀 놀라웠고 난임휴가도 마찬가지죠. 그 난임휴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. 그래요? 네. 그 당시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어요. 없었죠. 그런 말이 없었죠. 아예. 좋은 인재인데 이후로다가 회사를 그만두면 우리가 인재를 놓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인재를 뽑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. 좋은 인재를 뽑는 거. 채용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보유예요. 리텐션.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육성을 시키고 우리 조직 안에 그 사람을 우리가 계속 그 보유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적지 않은 기업이 사람을 뽑는 것까지는 이제 신경을 쓰고 잘 뽑으려고 애를 쓰는데 일단 뽑아놓으면 그냥 sink or swim 빠져 죽든지 헤엄치든지 알아서 해라. 그거 안 돼요. 그렇게 하면. 많은 사람들이 업무는 당연히 양보다도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관리자들이 그거를 도입하기 쉽지 않잖아요. 선생님이 주 5일제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하실 때 좀 그때는 반대가 좀 심했다. 그때 이렇게 2000년에 이제 그룹 인사팀장으로 관련받아서 가서 한 나의 첫 프로젝트가 사실은 그거였어. 꽤 반대가 심했는데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그냥 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시대적인 분위기가 좀 합리화를 해야 될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. 근데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자. 사실은 그때 경청에서도 좀 되게 안 좋아했어요. 그건 노조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냐. 그렇죠.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조금이라도 손상될까봐 그거 계산하느라고 바빠. 큰 틀에서 그 생산성과 삶의 질이라는 거를 고민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거죠. 그런 결정은 제가 대기업은 잘 몰라서 그런데 결국에는 총수 쪽에서 오케이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니까 한 반년 이상이 걸린 거죠. 그 작업을 하는데 데이터 수집하고 서베이하고 뭐 다 그룹 차원의 회의체에도 여러 차례 보고를 하고 그 유효성, 당위성을 이제 주장을 하고 기본적으로 고본부회장이라는 분이 참 그 합리적인 분이셨거든. 뭐 얘기 쭉 들어보고 그냥 말 된다 싶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. 그분은 뭘 이렇게 독단적으로 지시하거나 정하는 법이 거의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인사에 관련된 문제는 인사 관련 협의체가 있었거든. 항상 거기서 논의하도록 하고 자기도 거기서 같이
얘기 듣고 그래서 그런 그 컨센서스 빌딩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분이었어요. 양육부는.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었죠. 조직에서 일을 하는 이상 어떤 보스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굉장히 럭키한 직장인이었죠. 아, 경치가 LA야, LA. 저희 세대는 나는 진짜 월급 받은 만큼만 딱 일할 거야. 약간 이런 예. 마인드가 있잖아요. 그럴 수 있다고 봐요. 왜냐하면 불안하면 자기 보호가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라. 혹시 내가 무슨 권리를 못 누리는 거는 아닐까. 내가 뭐 손해보는 거는 아닐까. 그게 다 인시큐어하기 때문에. 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덜 불안하게 해줄 것인가. 저 책에서도 왜 그 스웨덴 얘기 잠깐 했잖아요. 네. Secured people there라는 원칙. 네. 자기 안전이 보장된 사람들은 there, 감히 뭘 한다라는 뜻이잖아요. 뭔가를 추구하고 거기서 이노베이션이 나온다는 거거든. 사회부장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든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. 네네네. 그죠? 네. 그 반대 주장이죠. 그러면 난 젊은 사람들이나 훨씬 더 집중력도 높고 우리 세대보다도 오히려 더 헌신적일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. 면접에서는 숨길 수가 있잖아요. 숨길 수 그러니까 있죠. 거짓말로라도 저는 여기가 제 평생 직장입니다. 저는 뭐 최선 다하겠습니다. 라고 하는 사람과 저는 5년 정도 여기서 일하다가 제 사업을 위해 나갈 겁니다. 하지만 성장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.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에 그 뼈를 묻겠다 하는 사람은 들어보면 저게 얼마나 진지한 얘기인지 금방 느낌이 와요. 그러니까 조금 경계심이 발동이 되고 네. 그러니까 또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을 하면서 진지함을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죠. 두 번째 사람은 이 오히려 낫죠. 첫 번째 사람보다는. 모두가 평생 직장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. 경우에 따라서 한 5년 뭐 볼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그 기간 동안 그 회사와 그 개인이 그야말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죠. 뭐. 또 사람 일을 압니까? 그렇게 하다가 이 친구 정말 괜찮은 친구네 싶으면은 인바이트를 해야지. 윗 포지션으로 네네. 새로운 기회도 또 부여를 하고 이 조직에서 좀 더 본인도 크고 조직도 키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